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 공급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국 GDP 8월 한 달에 0.4% 성장한 이유가 휴가와 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북한이 신형무기 전시회를 열어 힘자랑을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개의 에너지 회사가 이번 주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은 이미 규제 기관인 오프잼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빠르면 오늘 내일간에 관련 회사들의 미래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9개가 파산한 후 올해 폐업한 에너지 회사의 수는 모두 16개나 됩니다. 파산하는 회사에 속해 있던 고객들은 오프잼에 의하여 다른 생존하고 있는 회사로 옮겨집니다. 이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매가스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원가가 상승하였지만 정부의 에너지 소비자 보호 기관인 오프잼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가격 상승 상한제 허용 폭에 의해 상승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거부했지만 고객은 최후의 수요자 제도로 최대한 보호받으며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오프잼이 고객을 새로운 공급업체로 이전하는 동시에 고객 계정의 모든 신용이 그대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브리티시 가스, 이온 및 EDF 에너지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8월 초 이후 영향을 받는 170만 고객의 대부분을 인수했습니다. 8만여 명의 고객을 보유한 아브로 에너지는 지금까지 파산한 가장 큰 공급업체였지만 다른 기업도 취약하다는 경고가 이미 나돌고 있었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대부분은 발전소가 없이 대기업들로부터 도매로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적은 이윤을 붙이며 공급해오던 판매 회사들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영국 통계청은 서비스 부분이 영국에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이 해제된 7월 19일 이후 첫 한 달 동안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리크리에이션 산업인 스포츠 클럽, 놀이공원 및 각종 축제로 인해 팬데믹 전에 비해서 판매가 9%나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과 캠핑장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휴가를 못 갔던 시민들이 해외로는 아직 많이 못 가고 국내 캠프장과 바닷가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ONS는 현재 경제가 팬데믹 이전보다 아직은 0.8%가 작은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활동은 8월에 10.3% 증가했으며 호텔과 캠프장은 22.9%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행에서 항공운송과 철도는 모두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완화되면서 8월에 성장했지만 두 산업 모두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무기 전시회를 열어 힘자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최신 무기를 선보이는 국방발전 전람회를 열었습니다.
전람회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6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5 시톳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전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람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 하에서 그에 상응한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게 지상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면서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군비 현대화 명분으로 대북 억지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로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자위적 권리를 훼손시키려 할 경우 결코 용납 않고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미국이나 한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이 아니라면서 한국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며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 군비 경쟁 프레임을 내세워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게 김 위원장 연설의 핵심이라며 특히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이중기중 문제를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북한의 그런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런 걸 놓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가소롭죠. 김정은이 이런 전시회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남한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 자신은 언제 어디서 작은 드론이 자신의 가슴을 향해 날아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미국을 향해 가끔 호기를 부리지만 전혀 자신의 공간이 먹혀들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결속력만 다질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만만한 게 남한입니다. 5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요. 문 정권은 가진 못할 짓 다 해서 잡은 정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 문재인 정권을 미국에 읊조리는 북한의 변호인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은 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을 도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도 북한의 선택이고 박지원 임명도 북한의 요구였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기한으로 볼 때 문재인은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재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들게 합니다. 13일 아침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